안녕하세요. 부동산 문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25회, 평가단 25회 건축법 파트인데 용도 변경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잔소리 안 하고. 자, 1번부터 갈 건데, 건축 법령상 용도 변경을 아래와 같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부분을 다음 용도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사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라. 신고는 밑으로 가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일단 자산 전문 연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자산 전문 연교 건축 이거죠. 그럼 여기서 현재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밑으로 가는 걸 찾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밑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일반 음식점이니까 이종은생이죠. 근린생활서 이종. 근데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이종은생이에요? 이종은생이에요. 동물병원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일요화해서 이종이에요. 얘는 바뀔 게 없습니다. 됐고, 슈퍼마켓이 바다면적 1000 미만이면 일종근생이거든요. 그리고 한의원도 일종근생이야. 얘도 기재변경사유죠. 뭐 바꿀 게 없죠, 일종인데. 얘는 이종이니까 바꿀 게 없고 그대로고, 일종이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중개사무소가 600이면은 이거 업무시설로 가요. 업무시설. 원래 30 미만이면은 일종근생, 30에서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500 이상이면은 업무시설인데 단란주점으로 간대. 업무시설은 여기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인데 업무가 단란주점은 어디 있어요? 문, 종, 관, 위락시설이 있죠. 위로 가니까 얘는 허가받는 거죠. 허가. 탁구장은 일종근생인데 원래 600제곱미터면은 500 미만이면은 일종근생인데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에요. 얘는 운동시설인데 노래연수장은 둘이 가는 거니까 이종이죠. 영업사 이름이 뭐죠? 한운수. 그러면 운동시설을 지금 현재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종. 그럼 밑으로 가는 거니까 뭐겠네? 신고. 신고는 D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4번에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건축법령상 일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거. 요거 잘못된 거. 자, 승용승강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타는 거죠. 사람이 타는 거니까 사람이 타는 거는 무조건 두 종류가 맞아야 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2000.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할 때 이게 이거나가 아니라 이거. 동시 충족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저거 둘 중에 하나면 그럼 만약에 연면적은 1800이 아니라 4000이야. 그럼 해야 되죠. 근데 1층 건물이야. 그럼 승강기 어디다 놓을 건데? 그죠? 두 개가 동시 충족할 때. 그리고 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할 때 우리 3층 이상에 해당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이면은 현재 건축을 서류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 2로 좀 바꿔놓을게요. 2로 아마 여러분 교재는 2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13, 9, 10 지문 3특 주에서 요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거든요. 그럼 2층 이상에 해당되거나 연면적이 여기 이거 300이에요. 3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얘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래서 요 2층이에요. 2층 이상 연면적 300 이상에서 여기 연면적이 200이죠. 200. 2층하고 200 써 있죠. 그래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일 텐데 참고로 기억할 때 이게 목구조란 말이 나오잖아요. 목구조 나오면은 3층이에요. 그리고 연면적이 500으로 바뀌니까 이건 목삼겹이라고 그랬는데 목삼겹. 목삼겹은 먹고 싶다. 500g 먹어야지. 목삼겹 500. 목구조일 때는 3층 500인데 원칙은 2층 이상이든지 2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맞고 천장이 개방된 개방 공간은 3000이 떠올라야 돼요.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을 어디다가 설치하면 지하에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협력받는 거에서 6득 다준 3필지 이렇게 돼서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한 거.
그리고 지진구역 일대. 자, 6층 이상 일대거나 다중이용 해당되면 서로 이거 구조안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받아야 됩니다. 맞고. 31m를 초과하면 반드시 뭐 설치해야 돼? 비상용 승강기. 이거 다 단수 남겨야 되는 걸 나왔던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풀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됐고. 그 다음에 답은 그러면 1번에 요거 1번이 6층 이면서 연면적 2000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2, 13, 90 지문 3특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가 31m 초과할 때 31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다음 그림에서 갑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최대 건축 면적하고 최대 연면적을 계산하시고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의 건폐율 70, 용적 900%다.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뭘 물어봤냐면 최대 건축 면적, 최대 연면적이니까 이 대지 면적에다가 건폐율 곱하고 용적률 곱하면 건축 면적, 최대 연면적 나오겠죠. 근데 이 땅을 보니까 도로가 2m예요. 근데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이 흐르면 건축선은 여기서 후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소유너비의 절반만큼이 아니라 소유너비만큼을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m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여기는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2m인데 양쪽에 대지면 중심선 거서 소유너비의 절반 1m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도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 산입 안 하면 1에다가 2 더하면 얘는 27m가 되겠네요. 얘는 대지 면적이 27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대지 면적은 270제곱미터인데 건물을 지려고 그럴 때 최대로 지면은 70% 다 적용하면 최대 건축 면적이 나올 거니까 77에 49, 7이 14, 189제곱미터가 최대네요. 답이 벌써 나왔는데 2번. 근데 용적률을 곱하니까 9배예요. 9, 7에 63, 9, 2, 18, 2430. 2430이 최대네. 네, 맞네요. 정답은 2번. 해당 대지 면적이 270인 걸 빨리 계산하려면 이 양쪽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대지 면적 포함 안 해서 270에다가 건폐율 적용하고 270제곱미터에다가 용적률 적용하면 최대 건축면과 면적과 최대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자, 우리나라는 자동차 최고 높이가 4.5m라서 도로면에서 4.5m 이내에 출입구를 열고 닫을 때 유사한 구조물이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 맞네요. 2번. 건축물이라고 담장은 건축선이 있으면 그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지만 지표 아래서는 상관없죠. 지표 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 3번.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아니야. 여기서 시가지라는 거는 도시지역만을 말해요. 도시지역 몇 글자죠? 4글자라 4m 이내로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 하는데 의정부에서 의정부시장이 계획관리지역에다가는 안 돼요. 도시지역만 돼. 도시지역만. 계획관리는 비도시잖아요. 최대 길이는 4m 이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계획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하고 5번은 맞냐? 4번. 건축선이란 대지와 건축물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가능선.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요 경계선을 우리 뭐라고 그래? 건축선. 경계선으로 한다. 대지도로의 경계선. 맞네요. 5번. 소유너비 미달되는 너비도로입니다. 4m 안 됐어. 그럼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을 상당하는 거리를 물러난 선. 이 2m면 소유너비 4m에 미달됐죠?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소유너비, 자, 중심선에서 소유너비 절반. 중심선에서 소유너비 절반이면 2분의 1이죠? 상당한 거리를 물러난 선. 요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도로로 써서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아셔야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다음의 갑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최대 건축 면적, 최대 면적 또 물어봤습니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그러면 일단 대지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3m 도로면 철도 있으면 후퇴가 안 돼서 소요 너비 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이니까 1m를 물러나야 되죠. 이 부분은 현재 건축물 못 져요. 그리고 시장 등이 이미 또 후퇴 지정한 거는 도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지 면적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로 쓰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가겠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1m니까 여기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9m. 그럼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9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이다. 5, 9, 45. 2, 9, 18. 180 여기 있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고요? 2번. 지금 물어본 게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정 건축선이 있고 여기 지정 건축선이 있고 후퇴 건축선이 있으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도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넣는데 이 후퇴돼서 어쩔 수 물러난 건 도로로 쓰는 거라 요 부분만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간다. 요거는 여기는 대지 면적 들어간다.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5제곱미터에 18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6번으로 갈까요? 자, 6번은 건축 허가하고 착공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는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일단 1번부터 해볼까요? 1. 틀린 것. 특광 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 허가 제한할 수 있죠. 시군구청장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거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이에요. 그래서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밑에 있는 시군구에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을 착공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고. 허가 제한할 때에는 제한 목적을 상세히 알려줘야죠. 위치, 면적, 구역, 경계 이거 용도를 상세하게 해야 된다. 맞고. 제한기간 원칙이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틀렸네. 답이네. 2년이고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 있죠. 착공 제한도 1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2, 1, 1이네요.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럼 4번은 맞냐? 국토관리상 제한하는 건 국장이 밑에 있는 허가권자 모두 다 제한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어요. 국방, 문화재, 환경,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도 착공 제한할 수, 제약 착공도 허가도 둘 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면적 산정도 잘 나옵니다. 요거.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인데 틀린 것은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 자, 층고 그러면 내가 안고 있는 바닥면 윗면 있죠.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면 윗면에서 윗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윗아래 윗이에요. 윗. 그래서 방의 바닥 구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면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가중 평균합니다.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 높이로 한다. 맞고. 자,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다 더하는데 지하 빼고 지상 주차장 뺐죠. 연면적 한 개 동의 각층 바닥 면적 모두 합한 거 아니에요. 각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의 주차장을 제외하고 더한 면적의 합계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각층 다 더한 거 그러면 안 돼요. 각층 다 더한 건 연면적이고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 뺍니다. 그래서 틀렸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공동주택인데 지상에다가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많이 하라고 이거 생활 폐기물 보관함했다. 많이 하라고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빼주겠다. 그만큼 위로 더 올려라. 맞네요. 4번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벽기둥 구역이 없으면은 주유소는 벽기둥이 없으니까 지붕 올라가서 처마 1m까지 봐준댔죠. 그래서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 이걸로 둘러싸인 걸 투영하면 이걸 바닥 면적이라 하죠. 맞고. 자, 대지에 내 땅에 도로가 공원이 결정되면 수용당하죠. 건축 못하죠.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요 포함된 부분은 꼭 기억할 거. 대지 면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각층 다 더한 게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8번. 건축법령상 바닥 면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각 층 일부마다 벽 기둥 구역이 있어. 각 층마다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중심선 있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투영한 게 바닥 면적이고 벽 기둥 구역이 없으면 아까 지붕에서 몇 미터 후퇴해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걸 투영하면 바닥 면적이고
노대는 몇 미터까지 나와도 된댔죠? 1.5m까지. 그럼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끝부분까지 면적, 노대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에 1.2가 아니라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니까 1.5m까지 공짜다라고 해야 되는데 1.2m라고 해서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필로티라는 거는 공중 통행 들어 올린 거죠. 막대같이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면 공동주택에 적용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거 외부에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덕트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얘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물탱크, 냉각탑 정하죠. 이것도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1.5m까지가 발코니는 공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9번. 건축 법령상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거. 우리 협정이라는 건 지주, 땅 주인은 어디든 존재한다고 지주 존재했는데. 지구 단위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 존치 지역, 그리고 재생 활성화 지역. 그래서 존치 지역, 그리고 재생 활성화 지역, 지주, 지구 단위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죠. 재개발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답은 4번이네. 재개발은 협정을 자기네끼리 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협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미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협정이라는 걸 같이 해서 조합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이거 올해 4월달 감정평가사 문제거든요. 2021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1번부터 볼까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4개 틀렸는데 이행강제금은 신고 대상 건물은 부과할 수 없다. 아니에요. 허가 위반하든 무허가 무신고한 애들한테 부과하는 거죠. 틀렸고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는 지방세법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고금이에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준용합니다.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법 아니고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나 부과합니다 라고 징수한다고 미리 뭐 해야 돼? 알려야 돼. 계고 맞죠? 답은 3번이네. 네. 4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받았는데 그때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중지해야 돼? 징수해야 돼요? 징수해야죠.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5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5회 이내가 아니라 2회 이내에서 그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네요. 근데 여기서 요 2회 때문에 틀렸네. 2회 이내에서 조례 가정한다고 됐어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 가정할 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그 3번.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라는 거 미리 알리는 거 우리 문서로 뭐예요? 계고한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까지가 우리 건축법 관련된 내용 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법률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빨리 내가 틀렸던 것만 확인하고 다른 거 공부하셔야 돼. 계속 적고 계지 마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